그러니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헤아로운 공연생은 오늘 그 뮤지컬 메리 셸리 공부 방송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배우 모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메리 셸리를 한 번 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살짝 듣고 공연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네 분 중에서는 우리 리딩 때부터 참여하신 분이 네, 제가 메리로 참여를 네. 했었습니다. 네. 원조 메리. 메리 그 자체예요. 메리의 메리 원조 셸리 그 자체고. 네. 사실 지금 언니들 하는 거 보면 좀 아쉽지. 도빈 배우 안에 괴물을 오늘 마주하게 되는 시간. 배우님들이 메리 셸리의 각 인물들을 연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둔 포인트? 저는 클레어를 연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둔 포인트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메리를 향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메리를 사랑하고 챙겨주고 자꾸 예의주시해야 뒤에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을 훔치고라는 넘버 장면에서 메리한테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그런 그 대사를 꺼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클레어라는 역할 자체가 뭐 우중충한 날씨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메리를 챙겨달라고 했는데 나도 가려고 했는데 라는 대사를 한다거나 이기적이게 보일 수 있고 언니를 생각 안 하는 되게 철부지 없는 동생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상처받았어 라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안 되겠다. 언니를 최대한 챙겨주고 메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것을 제일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우선으로는 퍼시 셸리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연기를 했고요. 만약에 연기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연기 하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 있으면은 이 사람하고도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처럼 그 메리를 처음 만날 때 그 진심으로 메리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항상 넓은 시야를 보고 좀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대본 받았을 때 바이런은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배우로서 이렇게 마음껏 난장을 피우고 막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뭐 많지는 않거든요. 자랑이라면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좀 이게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에요. 뭔 소리야 그랬네. 순둥순둥한 역할도 했다가 정말 막장 그냥 아주 나쁜 놈 했다가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건 바이런 내가 이번에 하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읽었고 이게 빌런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빌런들이 안타깝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서 제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저래서 제가 저랬구나, 다 이해가 된다, 불쌍한 아이였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그런 생각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빈 배우의 바로 전작을 그 달의 소다를 봤는데 그렇죠. 달의 소다를 보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많이 변했더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메리 셸리를 딱 대본을 보고 이 폴리도리를 생각했을 때는 메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공연에서 메리 셸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그 어떤 인물보다 메리가 가장 기억에 남고 메리의 눈물에 같이 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잘 이렇게 서포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리를 좀 도와주는 역할로 폴리도리가 있는 듯 없는 듯 나와서 묵직하게 메시지를 주고 들어가고 요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무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지만 약간 그렇게 원래 이게 또 야구로 따지면 야구에서 가장 빛나야 되는 건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선수들인데 간혹가다 심판들이 이게 잘못된 판정을 하면서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심판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야구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야 그럼?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심판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그 심판이 기억이 안 나야 정말 명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폴리도리가 메리를 잘 도와줘서 이 공연이 끝났을 때 메리의 모습이 딱 보일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돌아서기는 너무 폴리도리는 완전 다른 역할로 보이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이 많아요. 폴리역 배우님이 괴물도 하고 있는데 초록색 조명만 나오고 특별히 다른 착장은 아니더라고요. 처음 본 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어요. 윤하곤 배우님도 여러 역을 맡으시는데 그럴 땐 의상이 달라지거나 해서 다른 사람을 나타내던데요. 괴물이 모자라던가 혹은 다른 외투라던가 다른 착장이나 의상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출님의 의도가 좀 더 강하게 있을 텐데 네네네. 뭐 그거를 배우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에 연출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 공연의 포커스는 메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괴물이다. 다 각자가 내재되어 있는 괴물을 표현하는 거다. 그거에 가장 대표격인 게 이제 폴리의 안에 나왔던 괴물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시려고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괴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에 있어서 네. 우리가 뭐 의상을 바꿔서라던가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걸 어떻게 할까 많이 그 연출진들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네. 아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폴리 안에 있는 괴물이 보이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셔서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셨던 게 아닌가. 그거 얘기해. 그거 원래 의상 여기 안에 안감이라고. 아, 그거 얘기해도 돼요? 그거를 조명을 받으면은 네. 뭐라 그래? 원래는 변하는. 저희가 사실 그 의상에 이렇게 좀 장치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효과를 내면 그 부분만 특정 블랙라이트. 전체적으로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원래 그 전에는 반사되는 부분이 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 표현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통 조명으로 지금 결국 바뀌어버렸죠. 뮤지컬에서 자신의 괴물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메리를 제외한 폴리, 퍼시, 클레어, 바이런 안에 있는 괴물은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좋아요. 오. 퍼시안의 괴물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공포소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바이런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을 얘기해보라고 할 때 퍼시가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 책임은 뭐냐면 누구나 다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퍼시는 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인물이더라고요. 되게 두려워하고 마주보지 못하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런은 외로운 괴물이다. 왜냐면은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난리 치거든요. 자기 별장에 사람들 왔다고 막 신나서 지금 야 뭐 우리 놀아보자, 술 먹자, 약도 하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글이 안 써져서 미쳐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외로운 괴물이다. 그 바이런은 천재인 거죠? 천재 예술가, 문학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 바이런을 보고 기절을 했다. 누가? 여자. 봤어요. 맞아요. 기절을 했다. 너무 잘생겨서 미모가 보자마자 기절을 뛰어나서 했대요. 기절을 했다. 아마 소문이 그렇게 또 나지 않아요? 아니야 진짜. 그냥 진짜요? 건강이 안 좋으셔. 폴리는 은큼한 괴물이다. 왜냐면 이게 사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 어쨌든 다 드러내놓고 무언가를 하는데 폴리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 가서 사실 그 몰래 글 훔쳐보다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인가?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잘 그거에 대해서 안 해야 되겠다는 도덕적인 기준이 완벽하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바이런의 그 글을 나도 모르게 바이런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질투심을 좀 느끼고 또 이제 바이런을 이기고 싶군 아니면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씩 뭔가를 훔쳐봤는데 그게 한 번 훔쳐보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나중에 그게 당연하게 되고 이걸 제가 대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은 아예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외로운 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바꿔서 빌붙는 괴물이다 라고 말해보고 싶네요. 일단 클레어는 되게 외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는다거나 그냥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언니랑 메리랑 퍼시가 사랑의 도피를 할 때도 나를 두고 나 그럼 혼자 남는데 어떡해, 언니 나도 데리고 가 해서 좀 빌붙었다가 커플 사이에 껴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외로움을 또 느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또 바이런을 만나게 되죠. 이제 또 바이런에게 빌붙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빌붙는 괴물이라고 말을 해보고 싶네요. 약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니야. 클레어 처음에 나오는 개구리 갈바니즘 실험이 다시 한번 중간에 대사도 없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메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이거 제가 연출님한테 네. 물어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첫 장면에 나오는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메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쌓여서 프랑켄슈타인 소설로 완성이 되는데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메리에게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한 번 더 표현하고자 개구리 장면을 중간에 삽입한 거랍니다. 퍼시와 클레어, 메리는 어떻게 바이런의 저택에 방문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것은 네. 클레어가 데리고 왔어요. 메리랑 퍼시를 데리고. 제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1816년에 메리와 퍼시랑 클레어랑 스위스 제네바에 휴양을 가요. 가다가 이제 바이런을 조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클레어랑 바이런은 눈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생겨서 바이런의 별장에 초대하게 돼서 들어오게 된 거죠. 클레어가 바이런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었대요. 오. 클레어가 바이런한테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었대요. 그냥 그거를- 팬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게 조언을 구하려고. 네, 조언을 구하려고 네.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또 클레어라는 캐릭터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이것도 제가 살짝 상상은 한 건데 네. 데리고 간 이유가 네. 바이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음. 어떻게 보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네. 바이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글 쓰는 친구를 데리고 문학적 갔다. 재능이 특별히 있는 또 퍼시랑 메리를 데리고 우리 스위스 바이런 제네바에 보러 가자 갔구나. 해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어요. 어. 그렇게 생각, 그럴 수도 네. 있지요. 메리 엄마는 어떤 책을 쓴 거고 왜 사람들이 메리 엄마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건가요? 네, 메리 엄마는 메리 울스턴 고드윈 크래프트라는 여성 작가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란 존재가 남성의 아래에 있고 남성보다 약하고 남편이 없으면 여성 혼자 나가서 굶어 죽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다, 동등하다, 여성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책이 굉장히 조롱도 많이 받고 소문도 많이 돌고 그 당시에는 그 여론이 안 좋았다고 해요. 네. 퍼시가 구해온 집은 담보로 잡혀서 도망쳤는데 메리가 다시 돌아온 그 집은 그럼 계속 빈집이었나요? 아니면 그 집을 다시 구매한 건가요? 그러니까 뮤지컬에는 되게 제한적인 시간에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요. 그 상황을 해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열쇠는 둘 다 갖고 있었던 거야? 그쵸. 뭐 열쇠는 그 다음 밑에 거 바이런이 약을 찾다가 발견한 소설은 바이런이 쓰고 버린 글을 폴리가 주워서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글인가요? 이게 사실 저희 설정상으로는 바로 전신에 폴리가 바이런이 이제 막 쓰다가 버린 글을 가지고 제 방으로 옵니다. 폴리 방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베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그 책장에 이제 몰래 놓는데 이제 그거를 발견하죠. 바이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저도 공연 보면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리긴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뱀파이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뱀파이어의 소재는 내 거였냐 폴리 거였냐 이걸 저도 물어보시는 그건 것 거잖아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같은데 네. 저희는 공연 때 연습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내가 뱀파이어의 소재를 그냥 바로 폴리가 가져갔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보이겠구나.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사실 보이겠구나. 제가 마지막에 던지는 책도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시간이 이게 전이잖아. 뭐가 전이에요? 내가 우리 첫 장면에서 훔치고 또 훔치고 그거 할 때 네. 그때 너가 줬을 때 그게 뱀파이어는 여러분은 지금 흔한 아직지 배우들의 않은지는. 테이블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마디만 더 붙이면 더 해주세요. 이게 네. 실제로는 지금 저도 이게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한 시점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 뱀파이어 이야기가 그런 내용들은 되게 많았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폴리가 실제로 그거를 상상하고 썼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소설로 완성했다. 완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영감을 바이런이라는 저 매력 그런 귀신이 있다면 저런 바이런처럼 저런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처음으로 모아서 소설을 쓴 게 그게 저 폴리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바이런의
못을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아 쓴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그 글 쓰는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훔치지 약간 참고하지 않았을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소재도 소재지만 이게 뭐 우리가 소재가 재밌다고 무조건 다 재밌는 게 아니라 그걸 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회전 무대를 연습할 때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니, 연습할 때는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돌아요 여기서? 그러고 가고. 그런데 이제 무대 왔을 때는 저희 회전 무대는 최중사가 직접 전역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직접 이걸 해요. 직접. 오른쪽 왼쪽은? 같은 공간에서 한 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한 분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밑에서 땡기- 위로 돼서? 그러니까 수동인 네. 거죠.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맞아요. 사실 엄청 뒤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 고생을 전쟁터입니다. 하거든요. 그 뒤는 진짜. 그게 전쟁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속도가 사실 느리지 않아요.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자꾸 휘청휘청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휘청. 그러니까 연습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요. 사실 너무 고생 많이 맞아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테크 돌 그 때도 친구들이 제일 고생해요. 제일 고생하셨어요. 왜냐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무대 그 전환도 많아갖고 이렇게 세트도 올려놓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마 저 은근히 멀미가 나요. 그리고 또 회전 무대가 네. 단순히 그 회전 등퇴장의 또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 그쵸. 그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대로 과거와 현재로 이렇게 구분돼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더라니까. 근데 뭐 그걸 잘 찾아보시면 못 잡았어요. 좋은 그때. 포인트가 될 거예요. 폴리가 바이런의 곁에 남아있는 이유와 바이런이 폴리를 곁에 두는 이유가 배우님들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이 느껴졌대요. 박규환 배우님과 김도빈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무대에서 만난 적이 없어. 우리 공연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유는 얘기해야지. 바이런이 폴리를 곁에 두는 이유가 뭐더라? 우선 처음에 이제 첫 만남이 폴리의 글을 슬쩍 읽고 뭐 나쁘지 않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근데 제 생각은 그냥 첫 인상부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폴리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를 내 옆에 두면은 내 예술적 그 영감과 그런 내 활동에 있어서 실이 되진 않겠다. 그 정도로 우선 생각해서 데리고 있다가 의사고 그러니까 뭐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안 좋은 약에 빠져든 거죠. 이 친구가 약을 계속 놔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 약의 의존도도 많이 컸지만 폴리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바이런이 양성의 자였대요. 조금 그런 마음 안쪽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역사적,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이니까 실제로 그랬다라는 기록들을 보면은 둘은 실제로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서로? 네, 그런 추측을 조금 해볼 수 있었고요. 그 폴리 대사 중에 이제 그 메리가 물어보거든요. 당신 정도면 바이런 곁에 없어도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반성 같은 거죠. 도망치고 도망쳐도 다시 돌아오고의 많은. 근데 그게 그런 감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지 않았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떠날 수가 없었던 끝까지.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나만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을. 아마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저희 공연에서 결국에는 폴리가 바이런을 결국은 떠나잖아요. 이제 그 떠나는 이유가 내가 옆에 있지 않아야 이 사람이 다시 올바르게 되는구나, 그 판단이 들어서 떠나는 게 아닌가. 퍼시는 아내 해리엇을 잃은 계기로 대중들에게 명성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메리의 재능에 경외심과 질투를 느끼죠. 이에 따라 퍼시에게 사랑이란 글을 쓰는 소재거리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배우님이 표현한 퍼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참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네. 퍼시에게 사랑을 글을 쓰지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건 저도 10분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퍼시 셸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책임을 지지 못했던,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책임을 지지 못한 사람인데 결국은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누구나 사랑할 자유는 있지만 사랑의 책임은 없었던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클레어는 작은 일에도 놀라움이 작고 겁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순간에서 의식의 표주를 붙잡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바이런의 별장을 떠나는 모습이 어쩌면 여기서 이 5명 중에서 가장 내면이 강한 인물이 아닐까 싶었어요. 배우님이 생각하는 클레어의 단단함은 어디에서 발현되었다고 느끼나요? 저도 제일 강인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단함은
시초를 생각하면 가난함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굉장히 풍파를 많이 겪고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무슨 어떤 큰 사건이 아니어도 그냥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나는 이제 아이를 지킬 거야. 언니를 두고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그때부터 강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좀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올바른 연기를 하시다가 바이런같이 나쁜 연기하셔서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기를 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으셨나요? 일도 없습니다. 도빈 바이런의 극 중에서 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뭐 물담배라고 해갖고 좀 환각 그러니까 있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소품이 왔는데 전자담배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소품이 있는데 그 연기가 많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요. 연기가.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빨대같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짚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과일 주스라고 놀렸죠. 주스 빨아먹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과일 주스 마시냐고 우리가 그랬었죠. 그때 한 번 하고 그때부터 그냥 안 했어요. 그 다른 바이런들은 그걸 좀 쓰기도 해요? 다 쓰나? 네, 다 써요. 나만 왔어? 그 뭐 형이랑 안 만나봐서 몰라요. 그 고장났대. 아무 다 안 쓸걸요 이제. 저 갑자기 궁금한 거, 극 중에서 와인잔 마시는 타이밍을 딱딱 맞췄는데 그 술을 마신다는 것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처음에 그 4번 씬을 연습을 할 때 정해진 대사 안에 그냥 각자 마실 수 있을 때 마시고 해보자 했는데 너무 MT처럼 막 걸음걸음 다 이러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아예 은추님이 양식적으로 다 같이 마시면서 그 꺾이는 부분들마다 취해가는 과정을 단계를 보여주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꾸준히 나왔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대가 계단이 많고 5명이 채우기에는 약간 와이드한 무대잖아요. 그 2층도 있고 그래서 높아요. 안 힘드냐?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뭐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계단을 언제 힘들 때 저는 사용하냐면 와가지고 몸 풀 때 계단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그때 사용할 땐 좀 힘들고 무대할 땐 공연 때 2층 안 가지 않아? 한 번 달려갑니다. 그 마약 한 번밖에 없잖아. 한 번이잖아. 그 한 번. 그럼 제가 좀 경고망동한데 저는 근데 무대에 처음 왔을 때는 계단이 단차가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연을 해보니까 그 계단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런한테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됐어. 나왔어. 끝났다. 내일 끝난 거야. 너무 제 입장에 생각한 게 너무 좀 제가 부족했는데 오늘도 제가 또 성장을 하는 날이고요. 또 딛고 일어서야죠. 네. 클레어나 메리가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계단을 이제 치마를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고 사실 또 클레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걸어 올라가는 건데 클레어는 사실 뛰어갔다 올라가고 뛰어내는 게 사실 저희도 처음에 보면서 많이 좀 저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이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를 딱 잘 잡고 치마 잘 잡고 계단을 올라야 저도 배너 할 때 그 갑옷 같은 걸 입고 밑에 좀 긴 왕용범 연출의 뮤지컬 배너요? 네, 메리셸리 사랑 얘기하기 있어 지금? 배너 얘기를. 그 치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제 잘못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 넘어진 적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형도 계단에서 한번 그 계단이 아니고 나는 밑에에서 밑에 저기 그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빠지신 건가요? 빠진 거죠. 의도예요. 비가 와 또다시 시작되는 주위 늘 축축한 공기 곰팡이 냄새 가득한 어두운 이곳. 또 선영이도 그래. 선영이는 폴리 노래 아니면 바이런 노래 두 중에 하나 뭐 그냥 제 노래를 할게요. 그래 좋아요. 예. 다른 청들 노래를 하기엔 좀 제가 감이 좀 아니 그런데. 네 노래는 맨날 듣는데요. 네. 남의 노래를 해야죠. 지금 나건이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돼? 그쵸. 그러네. 내가 좀 해야겠구나.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한때는 나의 아름다운 문장 나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다 말하는 목소리 이게 맞나 모르겠네. 오, 네, 잘하네.
너네 노래 뭐 있지? 제 노래요? 어. 그거 해주세요. 뭐? 사랑해 너에게만. 그건 너무 어려워. 마지막 노래 마지막 노래 뭐였지? 뭐죠? 맨 처음에? 이 무서운 이야기는 이거? 아니면 뭐 어디 누구 노래? 두려움 속에 나약한 노래. 나건 배우님이 부르신 거 해달라는데? 뭐였어? 비가 와 세상이라는 현실과 알았어. 세상 세상이라는 현실과 끝까지 싸워야 안 돼도. 끝까지 싸워야 한데도 단 절대 있지만 절대 잊지마. 불행이 여기까지 할게. 너와 나 사랑이 과거가 돼도 사랑은 과거가 되고 이백지의 영원한 이백지의 영원한 시로 남아. 시로 남아. 그 아마 이것도 공연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저희도 고민했고 아마 창작진들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저희가 사실 배우가 5명밖에 출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로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처음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배우들이 나와서 같이 부르면 좋은데 저희가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네. 잠깐 해봐 주실 수 결국은 있어요? 저희 목소리니까 잡아줘. 가사를 근데 뭘로 시작해요? 돌아갈 수 없어 도망쳐의 일을 막아 도망쳐의 모든 이 잘못이야 언젠가 거기 하면 되잖아.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클레어가 지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들 맞아,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클레어의 그 지휘에 맞춰서 이 클레어의 뒷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저기 호흡을 잡아주거든요. 지금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도망쳐 메리 돌아갈 수 없어 도망쳐 메리 길을 막아 도망쳐 메리 모든 이 잘못이야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이게 숨을 잘 만들었는데 음악을 틈실 그걸 안 만들었어요. 아 그거는 좀 안타까운데 듣기엔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메리 셸리를 꼭 보셔야 다시 지나간 메리 셸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낄 수 있는 메리 셸리는 오늘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나간 공연은 오지 않기 때문에 공연적으로는 발전이 될 수 있어도 지금 느끼는 그 메리 셸리랑은 아마 사뭇 또 다를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좋게 말하면은 연기가 조금 더 공연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또 약간 좀 뭔가 처음에 부족했을 때 그 뿌듯함은 잊을 수 없는 거고. 초연은 정말 초연 나름의 그 매력이 있죠. 맞아요. 재현은 무조건 바뀌기 나름이거든요. 무조건이야. 삼성도 지금 멀지만 여러분들이 또 오시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연할 때 초연 본사가 아닌 사람들, 초연을 못 봤던 사람들 소외감 느끼시지 않으려면 일단 보십시오. 네. 봐야 뭐라고 하지. 욕을 하시더라도 보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추상적으로 욕을 하냐 디테일하게 왜 거기서 회전초밥처럼 그걸 돌렸냐 그때 그랬었어랑 그때 그랬었대랑은 너무 다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상한 캠페인 재연 때 욕하려면 이번에 꼭 봅시다. 여러분 생활 오늘 뮤지컬 메리 셸리 공부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도망쳐 메리 돌아갈 수 없어 도망쳐 메리 길을 막아 도망쳐 메리 모든 이 잘못이야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방송거 대수 이제는 끝이야. 그만해 제발 12시 넘었어. 잘한다요. 아유 음을 가지고 놀지 또.